134쪽이고요. 좀 전에 프린트에서 했던 거 한번 밑줄 치면서 정리하면서 갑시다. 첫 번째, 주기율표에서 여기는 참고로만 적어 놓읍시다. 우리 현대의 주기율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고 있는 주기율표 누가 제안한 거냐면요, 모즐리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첫 번째 볼게요. 1번 주기율표라는 주기율표라는 동그라미 좀 줍시다. 원소의 성질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해놨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 모즐리가 했다고. 자, 그래서 우리 원자 번호는 앞에서 봤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원자의 양성자수, 원자 번호랑 양성자수가 같더라. 그러니까 양성자수 보고 번호 매긴 거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이건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뭐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우리 세로줄 한 글자로 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조심해라. 저까지 계속 시고 보이지? 아니 지그러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 가로주는 주기, 이거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체크하게 하고, 자, 밑에 줄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한 이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족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왜 성질이 비슷하냐? 그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래서 밑에 표로 볼게요. 주기율표에서 무슨 줄? 가로줄이고요.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7주기까지 있더라. 가로줄 7개 있더라. 주기율표 전체에서. 나오는 족은 주기율표에 세로줄이라고 얘기했고, 족은 18쪽까지 있더라. 자, 우리가 이것도 체크해 봅시다. 우리 주기는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좀 말이 좀 길긴 했는데, 같은 주기에 있으면은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고 얘기했고, 전자 껍질 수가 같다고 이야기했고, 족의 경우에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족은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위에는 주기 같은 주기, 그다음에 밑에 줄은 같은 족. 됐습니다. 계속 프린트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족이 있으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쪽, 17쪽, 18쪽 원소의 특징 요 세 가지는 기억할 거예요. 기억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오 뭐야? 밀접식이 좀 비슷한데? 프린트 보면 되잖아. 너 자꾸 그러면 맨 앞으로 보낸다니. 실시간 어디서 저거 왜 이렇게 앉아있어? 두른 글씨 보이죠? 보이는 거 같지?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1쪽 원소에 나와 있는데 누구 제외예요? 별표식 나오네요. 우리 1쪽 원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 볼 건데 단 수소는 빼겠습니다. 1쪽인데 수소 제외. 수소를 제외한 1쪽 원소들은 어떻게 성질이 비슷할까? 자, 첫 번째 실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이쪽 전원을 해요. 실온에서 고체. 그 다음에 그 옆에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 같이.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 됐습니다. 지금 수소 제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대요. 밀도가 작고 밑에 쳐놓으실래요? 은백색 광택이 있는 금속.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기 우리 지우개 중에서 좀 빡빡한 지우개 있잖아. 그거 칼로 자르는 느낌이. 금속 치고 그렇게 잘리는 건 무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반응세인데 반응을 잘한대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에 활발하게 반응한다? 요건 좀 봅시다. 물과 산소. 물과 산소에 반응하는데,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제 1쪽 원소들을 실제로 보관을 해놓을 거잖아. 근데 그냥 지금 이렇게 탱 냅둬놓으면 우리 집 공기 중에 산소 많잖아요. 그럼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그럼 걔가 보관이 안 될 거 아니냐, 손상될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물과도 반응하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가 요거 오른쪽에 있긴 한데, 플러스가 1번이 있긴 한데 옆에 바로 적을게요. 여기 지금 써놓은 거 많지. 물과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합니다. 그냥 냅두면요, 어디 안 담궈 놓으면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할 거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물 속에 담가 놓자니 또 물과 반응하잖아요. 사실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물과 반응한다고 밑에 보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 기체가 발생한다, 이 정도 뜻이잖아요. 터져요, 실제로. 펑펑 터져요. 이거 나중에 영상 있으면 찾아서 보여줄게. 그래서 그런 반응을 막기 위해서 1쪽 원소들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보관한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럼 물과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 물과 반응했을 때
물과 반응하게 되면 격렬하게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대요? 책 보고 얘기해라. 수소 기체 발생. 또 참고로 얘기는 수소 기체라고 하면요 H2입니다. H2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산소랑 반응한다 그랬는데, 그럼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요, 우리 원래 지금 일족 원소, 얘네들은요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금속이 일족 금속들이요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은 그 광택이 사라집니다. 광택이 사라집니다. 적어놔라. 요거는 그냥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또 아까 제가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물에다가 일종인 나트륨, 리튬, 칼륨 얘를 집어넣었잖아. 집어넣었더니만 수소기체가 막 발생해요. 그리고 그럼 그 물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반응 후 남아있는 그 물 수용액이 어떻게 보면은 금속이 섞여 있으니까 그 수용액이요. 요건 안 적혀 있어요. 그 물과 반응하고 나는 그 수용액이요. 초등학교 때 산성, 중성, 연기성 배웠습니까? 여기서 이제 물과 반응하고 나면요 그 수용액이 연기성을 띄어요. 용어는 기억나지? 산성, 중성, 연기성. 기억나요?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성, 중성, 연기성. 수용액은 연기성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산소와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지더라. 자, 근데 내가 좀 뒤늦게 물어보는 거긴 한데 일종 원소에 뭐 있어요? 라고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주기율표 보고 얘기하실 거예요. 프린트 보고 예시가 뭐 있어요? 예시 우리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이 있었거든요. 리튬 그리고 요렇게도 생각해도 좋아요. 봐봐. 우리가 원자 번호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 리튬이 있고 그러면은 얘가 2주기 1족이었거든. 그럼 3주기 1족도 해당하잖아. 3주기 그럼 전자가 되는 전자 껍질 3개 있고요. 맞지? 3주기니까. 그 다음에 1족이니까 가장 바깥쪽에 전자 1개 들어가 있을 거거든. 혹시 저번 시간에 기억나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그러면은 얘는 전자 11개 가지고 있네. 얘가 곧 원자 번호 아니야?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원자 번호랑 너네가 무조건 배우게 될 원자 번호 이름 원소 기호까지. 그 다음에 4주기 1족 칼륨 19번. 그래서 이 얘네들은요 요것도 안 적혀 있어요. 어디까지? 얘들아 물과 반응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물에 녹는다, 물과 반응하는 금속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기율표에 1족에 있는 금속들, 즉 수소를 제외한 두 원소들 다 금속이거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17쪽은 오른쪽에 있는데 그 전에 18쪽만 해보죠. 18쪽. 얘는 먼저 물어보자. 우리 18쪽을 하면은 원소는 뭐 있겠어요? 가장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헬륨. 그 다음에 네온. 아르곤. 밑에 3개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보면 2번 헬륨이 있었고요. 다음에 먼저 보면 10번 네온. 다음에 18 아르곤이 있습니다. 우리 18조 원소들, 우리 저번에 금속, 비금속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비금속 원소들은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했거든? 그것도 생각하셔도 되고, 이 18조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실온에서 무슨 상태? 기체 상태래요. 실온에서 기체, 이쪽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원자과 전자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다만 지금 이 헬륨, 네온, 아르곤은 각 전자 껍질에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안정해요. 무슨 느낌이냐면요, 우리 산소 있잖아. 산소가 원자번호 8번이라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자배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산소 같은 경우는 18개가 안 차 있잖아. 근데 얘도 물질이기 때문에 안정해지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어떻게 문제하냐? 얘 지금 산소 원자 한 개거든요. 실제로 우리 숨 들이마시는 그 산소, 걔가요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있는 O2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 원자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안정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원자랑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어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성이 없다. 반응성이 낮다. 잘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18조 원소가 실온에서 기체고요. 반응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조 원소를 다른 말로 우리 활성이 없는 기체다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해요. 실온에서 기체 상태고 안정적이어서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은 우리 비활성 기체를 어디에서 쓸 수 있냐? 이런 18쪽으로 쓸 수 있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헬륨이 원자 번호가 작잖아요. 그런 특징도 있어서 얘네 뭐 헬륨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보다 헬륨이 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왜 놀이공원에서 파는 풍선들 헬륨으로 채워놓잖아. 그거 손 놓으면 위로 올라가잖아.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헬륨을 비행선에서 쓰고 해요. 왜냐면 만약에 잘 반응하는 애라면은 헬륨을 줄여줄 거니까 못 써요. 근데 반응하니까 헬륨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뜰 거고, 비행선에 충분히 쓸 수 있겠다. 헬륨은 주로 비행선에 사용하고, 목소리 변환에 쓰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데
슬슬 있는데. 자, 두 번째 네온. 네온의 특징이 뭐니까 얘는 전류를 올려주면 빛을 낸대요. 그래서 우리 저기 산지구에 많잖아. 밤에 가면 네온 사인 반짝반짝 막 뜨잖아. 그 네온이에요. 그래서 광고판을 이용한다. 네온 사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네온 사인, 그 네온이에요. 한번 적어놓을까? 네온 사인. 얘들아, 전광판에 있는 그건 네온 아니야. 왜 그냥 화면이 있는데 막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는 네온 사인. 네온 사인은 왜 그냥 그 글 따라 적혀있는 거잖아. 관처럼 관 가지고 글씨 만들어가지고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광판에는 어떤 글씨는 다 튀어나오잖아. 180석 완비 막 해가지고 막 쫙 나오잖아. 휴게시설 완비 뭐 이런 거잖아. 그 여러 글씨 뜬 거. 그건 네온 사인이 아니고요. 내가 네온 사인은 뭐냐면은 그냥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 글씨 자체를 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글씨에 붙여놓고 거기에 전류를 흘려주거든. 그럼 이 글씨 따라 나오잖아. 그거 네온 사인이에요. 이따가 사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아르곤은 용접할 때 우리 금속 부술 때 용접용 도구치. 그 다음에 오른쪽 플러스가 2번 17쪽 원서 볼게요. 17쪽 원소는 약간 이거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17쪽 원소는 그대로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할로젠. 할로젠 원소. 할로젠. 좀 색깔, 좀 칸이 좀 부족긴 한데. 우리 17쪽 원소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기억나십니까? 17쪽 하면은? 기억나죠? 그럼 첫 번째 전자법 1주기에는 17쪽 없잖아. 1주기에는 수소 헬륨밖에 없거든. 2주기는 전자껍질 2개에 17쪽 바깥쪽에 7개 있고요. 첫 번째 2개 있네. 플로린 있습니다. 플로린. 원하는 거 9번 플로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7개 있는 염소가 있어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봤던 17쪽 원소는 플로린, 염소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주기 할 거냐? 4주기에 있는 17쪽 브로민입니다. 이건 올라가도 해요. 원자번은 올라가도 해요. 브로민이 있다. 그 다음에 아이오닌 17쪽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17쪽에는 비금속이긴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실온에서 기체로 틀립니다. 웬만하면 기체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긴 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실온에서 몇 개의 원자가 되라? 2개.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산소 원자 하나로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소 원자 2개가 내 앞에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논리로 17쪽 원소들은요. 얘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F2, Cl2, Br2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첫 번째 설명이에요. 실온에서 플로린 원자 2개, 염소 원자 2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고 있다라.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다라. 그래서 첫 번째 좀 밑줄 주놓으세요. 2개의 원자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원소들이요 색깔까지 볼 필요 없는데 그냥 특유의 색깔이 있다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1조 원소 알칼리 금속 1조 원소들 보면은 물과 산소랑 잘 반응한다고 했거든요. 같은 논리로 이 17조 원소들은요 얘들은요 1조 원소 주로 1조 원소와 잘 반응합니다. 여기서 수소의 아이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다 반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 현대 사용하는 주기율표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고요. 우리는 20번까지 넣으면 되겠더라. 혹시 118번까지 외워보실래요? 저도 외우기 싫겠는데. 그리고 아까 그냥 원소 기호만 알려준 것도 있어요. 금 79번이라요. 수은 80번. 또납 80번. 또 있나? 스트론튬, 바륨. 동그라미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많더라. 너무 많더라. 우리 20번까지 20번까지.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갑시다. 뭐야, 여기 답이 있어. 11번. 원자번호는 원자의 뭐에 따라?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마다 붙인 번호다. 그다음에 C1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맞고요. 2번 주기율표에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조. 맞았지? 주기율표는 몇 주기까지? 7주기까지 있고요. 몇 조까지? 18조까지 있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이 성질이 비슷하지. 그래서 4번도 틀립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여기가 나왔을 때 알아내셔야 되고요. 여기다 A는 지금 몇 족이에요? 1족이요. 1족이지.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족이긴 한데 매미한 제외되어 있지. 요거 누구게? 수소. 즉 여기 A는 수소를 제외한 1족 금속들이더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럼 B는 18족이 18족.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둘 중에서 18쪽이 되겠지. B가 되겠지. 다음에 칼로 쉽게 잡을 수 있을 만큼 무르다. 1조 되겠지. 애초에 18쪽이 기체인데 칼로 왜 잡아? 잘 반응하지 않는다. 18쪽에서 잡았고요. 물이나 산소와 활발하게 반응한다. A가 되겠습니다. 14번 A. A에 속한다 했으니까 1쪽 찾아내시면 되고요. 수소제 1쪽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기억 염소
17번이에요. 염소는 17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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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리튬 Li 원자번호 3번이었고요.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1개 들어갈 거니까 오케이 넣어가든 되나요? 네. 산소 원자번호 8번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들어가거든. 16종이지. 그 다음에 칼륨 19번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8개, 네 번째 1개 들어가지. 그래서 얘 1쪽 가면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5번이거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3개. 그래서 3족이지. 3족이 아니라 13족입니다. 자, 낙이는 다음에 나트륨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 볼까요? 전자배치 원자번호 11번이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kop질에 1개. 가능하더라. 알루미늄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3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3개 들어가거든요. 세 달에 적어야지. 나는 포기 안 봤어. 플로린 원자번호 9번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7개 들어가요. 얘는 17쪽이네. 17쪽. 원소의 이름을 쓰세요. 했네. 첫 번째. 전류가 흐르면 색을 나타낸다. 광고판에 쓴다. 누구예요? 네온이에요. 네온. 우리 원소 기호도 한번 적어볼까요? 원자번호랑 네온. 원자번호 10번이었고 원소 기호로 NE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다음에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비행선에 쓴다. 헬륨이 되겠고요. 헬륨은 알겠지. 원자번호 2번에다가 H 적어주시면 되겠다. 원자번호 쓸 때는 왼쪽 아래에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시 다른 금속과 반응하는 것을 막는 보호기체 아르곤이 되겠고요. 아르곤 원자번호 몇 번? 18번에다가 기호로 A, R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제 이 연결을 하기 시작했구나. 외우셔야 할 자, 136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기분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라과지에가 벽난로에 물 끓여가지고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좀 현대적인 방법으로 물에 전기를 흘려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뭐냐면 과정은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좀 흘려줬는데
이걸 왜 그랬냐? 우리가 순수한 물은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쌤 그러면 우리 손 씻고 그냥 드라이어 만지고 그냥 꽂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 붓는 손으로. 순수한 물은 전류 안 된다며. 근데 그럼 너는 손 씻고 나서 그 순수한 물로 드라이 콘센트 꽂아가지고 머리 말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돗물이잖아요. 아 그치 순수한 물이 아니지. 이런 거안 느끼네. 우리 순수한 물은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수소나 나트륨을 조금 녹여주더라. 왜 굳이 수소나 나트륨입니까? 마지막에 우리 이온 배울 거거든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수소나 나트륨을 통해서 전류를 잘 흘려주더라. 자, 어떻게 하냐? 지금 요 관 안에 관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소나트륨을 조금 녹은 그냥 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전지 있잖아. 건전지 연결된 한쪽은 플러스가 한쪽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너네가 보는 기준으로 왼쪽이 지금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V고 오른쪽이 플러스 V거든. 자, 사실 여기는 여기 교재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가, 플러스 극에는 산소 기체가 모인다라고 나와 있거든. 너는 실험을 해보지 않는 이상 외우는 수준이라서 요거는 조금 그냥 다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이거 쓸 칸이 있지. 요 실험 원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물 분자식은 뭐예요? O2. 네? H2O지요. O2는 산소고요. 물은요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요. 수소가요. 수소 원자가요. 양전하를 띄워요. 플러스는 양전하를 띄고요. 산소는요. 음전하를 띄게 되면서 분해가 돼요. 말 그대로 전분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말하고 싶냐면 수소가 분해되면요. 수소는 양전하, 산소는 음전하를 띄어요. 음전하를 띄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 네니. 그럼 야는 지금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중에서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보고 가요. 같은 논리로 산소는요 플러스 도로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가면서 기체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수소 기체는요 H2로 존재하고요. 산소 기체는요 O2로 존재합니다. 글씨를 O2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극에는 H2가 플러스 극에는 O2가 몰려있게 되고요. 요거는 또 크게. 네. 그러면 우리 얘를 통해서 얘랑 얘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요 이 O2가 만들어지려면요 이 H2O는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지. 얘 하나 만들어지려면요 산소 원자 2개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 산소 원자 하나밖에 없잖아. 즉 얘가 만들어져.
만들어지려면요 2개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럼 지금 물 분자 2개로 산소 분자 1개가 되야 되거든요. 다시 H2O 2개로 O2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H2는 몇 개 만들어져요? H2는 2개 만들어지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그럼 물을 분해할 때 H2랑 O2가 2대 1로 만들어지네요. 상황 이해되십니까? 분자가 2대 1의 개수비로 만들어지네요. 되십니까? 생성된 기체의 개수비가요 2대 1로 만들어지는데 이 개수비를 지금 둘 다 기체잖아. 그래서 이 개수비가요 누구랑 같냐? 부피비랑 같아요. 부피비랑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내려와서 다시 평양에 지금 그러니까 심화까지 얘기했고요. 다시 기본으로 넘어오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기체가 몰려 있을 거고요. 플러스 극에는요 산소 기체가 몰려 있을 거거든. 그럼 저게 모여 있는 게 수소냐 산소냐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냐. 너네가 딱 보고 여기 너네가 눈에 보고 H2 H2이 보일 거 아니야? 보이지 않을 거 아니냐? 확인해봐야지. 그거를 밑에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첫 번째 줄은 마이너스 극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극에 있는 그 관의 뚜껑 열어가지고 성냥불 내봤더니 수소를 내면서 탄대요. 수소라는 소리지. 이게 수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는요 불을 배달했더니 불꽃이 다시 탄대요. 이걸 통해서 여기 산소 들어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봐. 자, 그래서 실험해봐.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졌더라. 따라서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번더 그럼 물이라는 물질은요 수소, 산소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네. 맞아요? 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 물을? H2O2 뭐라고 하면 H2O2요? 몇명 들고 있는 거지?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세 글자로 물은? 혼합물 화합물 알았어. 되게 많은데 물은 화합물이죠. 내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외울 게 많아요. 됐어요? 지금 또 몸 베베 보지 말고 여기까지 136쪽.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3번 순수한
전류가 잘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었지. 누구랑 누구였어요? 물의 구성 원소 수소랑 산소. 그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 물은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임을 알 수 있다. 확인했었지. 수소랑 산소. 그래서 두 종류지.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세 글자로 화합물. 그래서 한번 적을게요. 물은 화합물이다. 오른쪽과 같이 수소나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전기 분해 장치에 넣고 전류를 흘려주었다. 지금 보니까 왼쪽 반 여기가 마이너스 B지요. 그 마이너스 B A는 누가 있어요? 누가 발생해? 수소가 발생했지. 분자가 식은 화학식은 H2라고 해주시면 되고, B에는 산소가 모이겠지. 자, 한 개 더. 얘들아, 그림 좀 자세히 볼래요? 지금 마이너스 그 보면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사실 빈 공간이 아니에요. 이만큼이 기체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A에서 더 많이 모였지. 볼래요? 아까 A가 지금 수소로 됐는데 그때 수소랑 산소가 2대 1의 개수비, 부피비로 만들어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이 모이는 거지. 자, 3번.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물이 원소가 아닌 까닭은 물은 우리 원소라고 하면은 한 종류의 물질이라고 얘기했고 한 종류의 원소라고 얘기했고 그게 아닌 까닭은 전기분해 했을 때 누구가 나눠주더라? 수소와 산소가 나눠주기 때문이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